라자명 시즌 4 신사일조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낙선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신사일조 추가 사연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추가 사연으로 네. 얼른 들어가야 되겠군요. 네. 강원 선생님, 네. 화이팅! 네. 아, 오늘 티셔츠가 네. 굉장히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꿀벌 느낌. 이거 처음 보는 옷인데 꿀벌. 또 사진 한번 올려드려야 되겠네요. 이제 강원 선생님 오늘은 뿡이 안 나고 침이 나올 것 같아요. 독침. 약간 꿀벌? 어. 네, 세 번째 이게 두 번째 추가 사연입니다. 네. 저희가 대표 사연 할 때 비슷한 명식이 있어서 한번 네. 한 분은 추가 사연을 미리 다뤘고요. 음. 두 번째 추가 사연이고 닉네임이 그냥 살아도 괜찮아 네. 님입니다. 이분이 어머님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네. 어머님이 양력 60년 2월 23일 인시생 네. 여성분이시고요. 네. 경자년 무인월 신사일 경인시입니다. 네. 야, 60년생인데 어머니가 되니까 갑자기 막 네. 인생 갑자기 슬퍼진다. 요즘은 저는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젊은 이렇게 네. 직원이랑 이렇게 어딜 나가잖아요. 그럼 뭐 아드님이세요? 아, 그렇죠. 제가 그리고 선생님이 막 크게 동안은 아니시니까. 절대 너 아니지, 성자. 그런 거짓말을 눈도 안 깜빡이시고. 절대 노안이라고 임마. 절대 동안이라는 줄 알았어요. 계속 욕이 나오네. 아니 저도 어제 아이하고 집 앞에 놀이터에서 줄넘기를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줄넘기를 하는데 예. 제가 좀 권투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줄넘기를 꽤 잘해요. 아, 권투를 하셨다고요? 네. 어머. 아니 취미로 이제 근데 매일 가면 이제 줄넘기를 하는 게 이제 가장 권투에서는 그 기본이니까. 그래서 건조 선수도 솔직히 권투하는 것보다 줄넘기 하는 게 멋있어요. 아, 그쵸. 맞죠. 그러니까 줄넘기를 이렇게 근데 콧물 닦으시고요. 이렇게 저도 그러니까 막 진짜 선수급까지는 아니라도 누가 봐도 이제 잘한다 할 정도는 하거든요, 줄넘기를. 근데 내가 야 우리 딸 보고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동네 꼬마애들이 우리 딸 또래 꼬마애들이 와 할아버지 진짜 잘한다. 하긴 전 선생님도 염색 안 하시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저 할아버지 진짜 잘한다. 뭐 그래서 네. 그 우리 애가 막 소리 지르고 막 할아버지라 그랬다고 막 싸우고 딸은 그랬어요. 또 네. 근데 전 선생님 염색만 하시면 되는데 염색 안 하고 이렇게. 자리 양보도 심심치 않게 받아요. 아 그래요? 네, 정말로. 자리야. 제가 보면 얼굴은 아니신데 네. 그 머리 때문에. 제가 그래요. 그래서 지하철을 그 버스를 안 탑니다. 네. 아니 뭐 엉뚱한 데 갖다 붙이시지 마시고. 아 진짜로. 무조건 양보해. 일어나. 네. 아니 근데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일어나. 그건 제가 보면 그 선생님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약간 압도하는 아니, 그게 아니라 안 내가 일어나면 죽인다 이런 느낌. 내가 숨소리. 예. 아니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기지만 저도 자리 양보를 받거든요. 죽이는 왜요? 아파 보여서. 아, 그래서 저 이번에 저 가기 전에 공개 방송하기 전에 지금 염색을 지금 심각하게 지금 아유 하지 하고 마세요. 있어요. 안 좋아요. 나는 냄새는 보고 싶어. 얼마나 젊어지시는지. 머리 두피에도 자르고 안 좋고. 염색하고. 네, 얘기가 한참 딴 데로 샜는데요. 네. 네, 그냥 살아도 괜찮아님의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사연이고요. 네. 따님이 정사일주시더라고요. 그 정화일간이랑 네. 저기 신사일주랑 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계속 특수관계인이 정화일간 분이 많으시는데 네. 신사일주 어머니 사연이시고 생시가 정확하진 않지만 할머니께서 닭이 울 무렵이라고 하셔서 인시로 일단 네. 임의로 잡아봤다고 하시고요. 네. 우선 명식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경자, 무인, 신사, 경인. 네. 일단 경인으로 보셨고. 네. 네. 근데 사주가요. 네. 언뜻 보면 신강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신강한 것 같지는 않은 예. 것 같습니다. 어떤 것 이제 때문에? 뭐 양쪽에 경금이 있고 겁재가 있어도 네. 일지의 사 정도가 유근한데 네. 그것도 또 완벽하게 이제 그 인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신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여기도 좀 그 앱에도 신약으로 좀 이렇게 네네. 판단되는 거 보면 네.
강한 것 같은데 좀 약한 것 같아요 사주가. 강원 선생님. 일지사화의 그 네. 사중 경금에 이제 이렇게 그럴까 통근한 경금이 이제 천간에 네. 투간에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강력하죠. 네. 하지만 지지가 전부 식장 안으로 흘러서 제가 봐도 이 사화의 뿌리만으로는 이 경금의 힘이 지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신금을 지켜야 되는. 네. 근데 늘 이제 문제지만 신금을 지키기가 참 이게 까다롭습니다. 신금이라는 존재가. 왜냐하면 신금은 토의 성조를 별로 좋아 토생금인데 토의 성조를 그래서 그렇게 반기지는 반기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수를 좋아하기도 하고 네. 또 목도 꺼리지 않는 성향이 있죠. 그렇군요. 특히 이제 월간에 이제 무토 정인이 네. 아주 적절한 자리에 놓여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이 무토가 오히려 신금에는 끌끄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금을 이렇게 흙 속에 묻히게 만드나요? 매금 뭐 흙을 묻히든. 깨끗하고 싶은 신금을 더럽히는군요. 네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신사일주 사주가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네. 참 복잡하고요. 네.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 참 오묘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다가 저런 것 같기도 네. 하고 저런 것 같다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네. 다중인격 비슷한 느낌. 아니요 다중인격이라기보다는요. 다중인격이 되려면 본인이 그 자신의 어떤 다양한 퍼스널리티들을 사실은 전부 다 그 지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사는 오히려 섬세하다 그럴까. 네. 이렇게 명식을 살짝 들여다봤는데요. 이 따님이 질문해 주신 거는 어머님의 이후에 이제 재테크에 대한 재테크의 방법론에 대한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우선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10남매 중 셋째로 가족 사랑이 깊고 약자를 돌보는 마음이 강하고 매우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하며 외모도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그냥 슈퍼히어로신데. 예. 아빠가 100을 보러 오시면 50 저축하고 50 생활하고 30은 부업으로 더 벌어 저축과 생활비의 보태는 한 번도 대출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사신 분인데요. 대단하십니다. 네. 이는 돌아가신 아빠 성향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아빠 성향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네. 이분은 뭐 월하고 시가 정제이기 때문에 정제를 당연히 추구하겠죠. 그리고 이제 저 겁재가 신약하니까 겁재 경금이나 양쪽에 있는 연이나 시에 있는 겁재들이 네. 또 이렇게 나쁜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분 성향상 뭐 신금일제 성향도 그렇지만 월 재성이기 때문에 특히 정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알뜰살뜰하고 정확하게 재물 관리를 하실 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강원 선생님이랑 또 반대시네요. 네. 신사일주 방송 내내 네. 강원 선생님과 아주 반대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요즘에 시끄럽고 네, 빨리 공감이 읽어. 되네요. 계사년, 정사월, 갑신일, 정묘시. 네, 이게 그 돌아가신 아버님 네. 네, 명시가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무제사주라 그런지 재물을 추구하셨던 것 같아요. 네. 엄마는 인사형이 있어 권력을 추구하셨는데 그것이 돈으로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문제없던 저희 집이 망테크기를 걷던 시기가 93년 개우년부터 6년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사기를 3번 연속으로 당했는데요. 두 분은 사기를 당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또 벌고 또 날리고 또 벌고 또 다시 장사하시고 또 모으고 하셨어요. 12년 임진년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암으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서는 부자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된 상황입니다. 네. 네. 이때 IMF 때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IMF는 이제 97년 말. 그러니까 93년부터 6년간이니까 또 IMF 때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오히려. 네, 이제 특이한 것이 장사로 네, 돈을 모으셨고 네. 사기를 3번 연속으로 당하셨는데도 다시 오뚜기처럼. 네. 네. 손재주도 좋으셔서 음식도 깔끔하고 맛있고
특히 장담그기, 김치담그기 등을 잘하시고요. 뜨개질도 혼자 배워서 본인과 가족들 가디건이나 스웨터 등을 잘 떠서 입혀주세요. 결벽증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깔끔하시고 부지런하신데 사람이 다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부지런함은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를 하는 것을 넘어 남에게도 강요하고 재촉하는 면이 있고 역시 또 깔끔 나오네. 네, 깔끔. 깔끔. 네. 재촉하는 면이 있고 자식인 저는 그게 매우 힘들었고 우리 아버지랑 똑같다 진짜. 부지런함을 넘어서. 아, 진짜 짜증날 때가 뭐. 그래서 집안 식구가 전체 다 가는 무슨 외부의 약속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막 한 1시간 전부터 네. 저 밖에 나가 계신. 이미 나가 계셔. 아 진짜 급하시다 성질. 안 때려와. 그리고 동네 막내 그냥 네. 아니 키어스 가도 지금 가도 네. 나한테 뭐 약속한 걸 늦는 걸 병적으로 싫어하죠. 어쨌든 저는 그게 매우 힘들었고 아빠도 가끔 당신이 부지런해서 좋지만 힘들 때도 많았다고 하셨다고 하세요. 아빠와는 인꼬부 그 자체였습니다. 또 제가- 금술은 좋으셨나 봐요. 네. 아주 신사주의 특징인데 이게 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지를 그냥 정관을 하고 정관, 일관과 여성 암압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가정을 지키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네. 그게 본능에 가까운 거.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외동이었는데 아빠도 장난으로 너는 우리 집 왕따라고 하셨었고 저도 그런 느낌은 많이 받았어요. 네. 오히려 이제 부모님들이 금술이 좋으셔서 네, 외동딸이 왕자가 되는. 네. 아무튼 제가 보기엔 엄마는 말로 까먹는 분이십니다. 남한테 물심양면으로 잘해주시고 꼭 지적하고 짚어주고 정당한 걸 요구하셔서 네. 받는 사람이 고마움도 모르고 외면하거나 엄마를 싫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저희 부모님이 몸 상하는지도 모르고 돈을 벌고 모았지만 혈육들 관련된 일에는 큰 돈을 턱턱 내놓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저는 그런 부모님 모습이 좋지만 끝내 욕을 먹거나 자신들의 삶에 대해선 엄격하고 좋은 거 안 사 먹고 안 입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렇죠. 따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제일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주위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문용어로 이렇게 해주고 욕 먹는다고. 아니 난 그 부분 아닌데 지금. 빨리 이거. 정유년 원숭이월 원숭이 날에 엄마와 저와 제 아이가 탄 차가 사고가 났는데 엄마만 허리가 다치신 적이 있어요. 운전자는 저였고 뒷차 100% 과실이었습니다. 네. 명리학 학문이 짧은 저는 엄마께 인사형이 있으니 원숭이가 들어오면 사명살이 완성된다며 원숭이가 써져 있는 날을 피하라고 매일 강조해 엄마께선 현재 원숭이 날엔 운전을 하지 않으세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걸 수도 있지만 흉한 일은 피하는 게 좋으니 엄마께 원숭이가 든 달과 날 조심하라고 알려드렸어요. 네. 엄마 사연을 보낸 이유는 엄마는 본인이 90까지 살지 모르니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을 어떻게 융통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으세요. 네. 소액의 연금과 소액의 임대료 수익과 은행 이자로 놀라울 정도로 절약하면서 그 돈을 마이너스가 아닌 아주 적은 플러스로 만들고 살고 계세요. 네. 와 대단하신 분이다. 네. 저는 저한테 남겨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돈을 조금씩 더 쓰면서 나중에 노후엔 집에 연금을 걸어 살라고 말씀드려도 뭔가를 해서 돈을 벌긴 벌어야 한다고 하시네요. 네. 엄마는 건강한 편으로 생각되지만 관절이 자주 아프고 신경이 예민하셔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작년엔 사촌 권유로 소액의 땅을 사기도 하셨고요.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십니다. 예전엔 친구가 사주를 대신 봐줬는데 엄마는 이제 돈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하셨던 일도 있고 투자나 뭔가를 하는 건 그쪽 전문 지식이 있고 인맥도 많아야 그나마 성공할 확률이 높지 엄마처럼 가족들만 돌보시는 삶을 사시는 분한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께서 돈을 어느 방향으로 노후 설계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키는 방향으로 조금씩 써가야 할지 과감한 투자도 때론 필요할지 어쩌면 명리학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걸 여쭌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올리면 안 되나 싶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엄마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노후를 사셔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얼마 전 엄마께 엄마가 가진 돈에 대한 강한 의지가 좋은 결과도 많이 만들어냈고 고난도 이겨냈지만 돈은 필요하지만 더러운 존재 같다고 어느 정도는 마음을 좀 내려놓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어찌 보면 제가 죄다 신약이기에 제 입장의 시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엄마는 그래도 낙관적인 편이에요. 아빠와 저와는 다르게 아무리 망해도 콧노래 부르면서 설거지하시고 돈 벌러 나가시고 지금 상처도 잘 받지만 또 잘 이겨내시고
낙관아 씨는 순수하게 돈을 잘 관리하시는 분 같아요. 네. 이렇게 어머니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연을 듣고 또 명식이 다르게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 좀 해주시죠. 근데 사주에 보면 네. 지지가 이제 정제 정관 식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인도 투간에 있고. 네. 그래서 이분의 어떤 사주는 딱 저는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느낌하고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네네. 굉장히 안정적 자산에 대한 어떤 욕구와 욕망이 굉장히 강하신 분으로 좀 예측이 본능적으로. 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사주에 겁재가 기세등등하게 옆에 있으면 대부분 알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정화가 병화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겁재가 있으면 그러니까 비견은 그렇게까지 막 안 그러는데 네. 겁재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그 자기를 굉장히 그 재물적인 어떤 그런 것과 관련돼서 집착의 의미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기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방어 본능. 네. 뭐 그런 거겠군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정제나 정관, 식신의 어떤 그 심리적, 그러니까 지지의 작용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강프로님? 네, 그 우리 그냥 살아도 괜찮아님의 질문의 요지가 네. 굉장히 그 좁혀져 있잖아요. 네. 자, 이런 조건에 있는 어머니가 네. 네. 앞으로 이제 노후 30년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는가? 네. 네. 라는 질문인데요. 네, 일단 그 질문에만 한정해서 대답을 한다면 네. 철저히 루틴한 방식을 지키시라고 네. 권하고 싶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의 연금, 약간의 또 이자, 네. 약간의 어떤 임대료 수입으로 살아가시는데,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꼭 망할 때가 언제냐면요. 뭔가 자기 재산이 좀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기 재산이 조금씩 이렇게 자꾸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없어져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공포가 더 큰 나머지 일을 저지르다가 충분히 이렇게 평생을 그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것을 이제 깨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부동산도 있고 이러시면 이래서 더 벌치고 하지 말고 이 따님 말씀처럼 다 쓰고 간다. 다 쓰고 간다. 자식한테 남겨줘봐야 아무 짤 쓸모도 없고요. 그런 마음으로 요새 뭐 영모기지론 같은 거. 만약에 있는 돈 다 썼다. 뭐 있는 그걸 또 다시 이렇게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아서 쓰고.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삶에 있어서의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을 다른 데 찾으셔야지. 이번 젊으셨을 때 이제 돈을 모으고 이제 가족들을 챙기는 것에 모든 것이 포커스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허전한 거죠 지금 굉장히. 근데 이제 옛날에 더 이상 그 망해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런 젊은 몸이 아니세요 이제. 그래서 또 지지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정말 식재관으로 쫙 그러고 이제 인성이 천간에 이제 월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글자가 들어 사길신이 쭉 갈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분들은 좀 정말 우아하게 사시는 게 좋은 겁니다. 괜히 이렇게 막 악착같이 아둥바둥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우아하게 좀 즐기시고 좀 우아하게 우아와 품위를 좀 찾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남을 위해서 자꾸 살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버리시고 본인이 가장 만족스러운 것, 본인이 가장 이렇게 즐거운 것 이런 것을 좀 더 이렇게 추구하시는 것이 저는 훨씬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따님이 이제 그런 걸 바라시는 건데 사실. 그러니까 엄마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막 어릴 때 고생도 많이 해보죠 이러니까 막 겉으로는 콧노래를 부르셔도 우리 집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혼자서 이렇게 해서 그 살린 그 가락과 그 인이 박힌 참 이해는 되는데 엄마 마음이 이제 이 네 개의 주 중에 이분의 인목이 전부 보면요 월주와 시주가 무인격인이에요. 이게 전부 다 큰 힘입니다.
재승인데도 이게 왜 크냐면요. 경위는 글자가 들어져 제가 늘 하는 말로 이제 일종의 그 대기업과 큰 조직에 종사하는 영화다라고 제가 옛날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또 무인은 또 굉장히 큰 스케일의 권력을 향한 열망을 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큰 황야에 뿌리를 내린 어마어마한 쭉쭉 큰 거목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일단 그 기질과 행동 양식 자체는 비록 이제 아녀자가 아니신 거예요. 이 큼직큼직한 기운들이 내가 보이네요. 좀 크게 쓰기를 바라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너 혼자 꼬불락거리면서 놀라고 이게 안 맞는 거지. 기질이 안 맞다. 뭔가 진취적인 그 이렇게 성장을 도모하는 어떤 걸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따님도 보니까 결혼해서 자녀분을 낳으셨고 또 혼자 이제 뭘 하셔야 되는데 딱히 이걸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사실 또 이게 자세히 대운을 보면요. 네. 68, 70, 66, 76%를 보면 다 화토금으로 합니다. 네. 사실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용의신으로 좀 흐르는 거거든요. 이걸 좀 잘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것을 말년의 안정으로 해석을 하고 싶지 말년에 먼 일을 도모해서 일을 키우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머님은 그러면 화토용이신 건가요? 네, 난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 중에서도 이렇게 조토는 도움이 되지 못하겠다. 기토는 도움 크게 될 것 같은데. 네네. 조토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겠다. 조토는 큰 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메마른 토. 아 그렇구나. 바짝 마른 토. 네. 습토는 이제 축축한 토. 비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왜 웃으면 물어볼 수도 있지. 그래, 이제 묻는 거면 지금 전화 정말 더디지만 장족의 발전을 한 거예요 지금. 한 발씩 나가야 되는 거랑 원래 천천히 야, 거북이 그게 같이. 한 발이라고 생각해? 3년 반 만에 조토가 뭔지 알았는데? 그럼 달팽이 같이. 이거 절대 안 잊어버려 이제가. 그러니까 그래도 잊어버려요. 아니 근데 이 말씀이 나오셔서 그러는데 아까 저기 식상, 재성, 관으로 관. 이게 사길신? 사길신. 이게 옛날에 제 가장 길한 십신을 식신, 정제, 정관, 정인이라고 했거든요. 아, 사길신, 사용신이요. 식신, 정관, 정제, 정인. 네네네. 네, 저는 요즘 시대에서는 이가 안 많습니다. 이건 이제 딱 진짜 전형적으로 우리 그냥 살아도 괜찮은 어머님처럼 뭐랄까 온 집안 식술들을 다 좀 피곤할 수 있는. 관장하고 하는 일종의 맏며느리. 그러니까 반듯반듯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술 작품으로 보면 좀 너무 반듯반듯하면 재미없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정통파. 그러니까 이분 성향이 뭐든 다 잘한다라고 따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반듯하긴 한데 그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음식도 이제 정석적인 음식도 있지만 약간 퓨전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퓨전적인 느낌은 좀 안 드시는 그런 정도를 걸으시는. 라면에 남은 족발로 그러시지 않겠죠. 그래서 강원 선생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는 게 어차피 이분이 무리한 투자를 절대 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신 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네. 확실한 거, 믿을 만한 것, 뭐 이런 거. 만약에 뭐 그 전에 사기를 당해서 뭐 이렇게 하셨다는 건 주로 아버님이 그렇게 사고 쳤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아버님이 간목일주니까 주도하는 면은 있으나 그 무재성 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허황된 것에 뭐 이렇게 하시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높고 거꾸로 이제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눈에 정말 보이는 가치를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가 온전하게 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재테크라든지 이런 수단들과 방법들도
안전자산 위주로. 그러니까 확실한 뭐 안전자산, 그러니까 은행, 뭐 이자, 아니면 뭐 약간의 임대 사업. 근데 네. 땅은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땅만 사둬서 그 땅값이 오른다 뭐 이런 거는 별로라고 생각하고 뭐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네. 확실한 안전자산에 해당해서 일정 부분의 월세가 계속 수입이 좀 들어오는 네. 그런 것들 위주로만 저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네요. 제가 사실 그냥 오늘 녹음하러 오면서 드는 생각인데 그분이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 철공사에 투자 좀 하시라고 이렇게 또 투자금을 이게 벌려고. 살짝 흘러가려고 그랬는데 예, 안정적인데 야. 안정적으로 가셔야 하니까. 근데 하나 궁금한 것은 이 따님께서 원숭이가 들어온 날에는 네. 운전을 하지 말라라고 어머니께 조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음. 선무당이 사람을 잡은 건지. 뭐 진짜 잘 잡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신금일주가 1월째 임목과 사화 또 시지까지 임목이니까요. 네. 이게 이제 정말 굉장히 강한 권력에 향한 글자거든요. 네. 남한테 이 권력을 향한 욕망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존재가 남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지나치면 이제 자기가 남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칼에 맞아서 가는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신금이 들어오게 되면 지지신금이 들어오면 인사신 사명이 발생하니까 저는 뭐 따님의 조언이 굉장히 뭐 저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조언이라고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또 저기 임신 대운 중에 있거든요. 그 다행스러운 건 이제 어쨌든 자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약간 그 자수의 어떤 기운들이 그런 에너지들을 막아주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그래도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너무 징크스화 시켜가지고 8월 달에는 한 달 내내 운전을 안 한다든지 네. 이렇게 징크스화 시키지 마시고 네. 운전과 관련된 부분은 이분은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는 확실히 있다라고 봅니다. 예. 네. 결론적으로는 선무당이 사람을 잡은 게 아니고 예, 사람을 구했다는 그러게요. 네.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어머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몇 분 되셨거든요. 네, 근데 네. 어머님들이 보면은 이렇게 살림만 사셔도 이렇게 네. 좀 이제 재테크를 잘 하셨다거나 네. 아니면 연세가 있으신데도 전문직 뭐 네. 저기 자격증 같은 공부를 하신다거나 네, 이런 네. 분들이 네. 꽤 많으셨어요. 100세 시대니까 네. 뭐 이것저것 바깥으로 배우시고 네. 뭐 이렇게 약간의 재테크를 염두에 두시거나 하시는 건 저는 참 좋다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있어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네.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재물을 얻는 시스템이란 건 있잖아요. 사주적인. 네. 이분은 정제, 정관, 정인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전한 자산 위주로만 정석적으로. 예, 정석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투자해서 뭐 약간 더 뭐 일확천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말고 아주 안전자산 위주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게 플러스인 건데 네. 이분은 또 아주 작은 플러스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히 네. 유능하신 것 네, 같네요. 다 쓰고 갔어요. 다 깜짝 놀랐네. 근데 여기서 보태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우연치 않게 이제 카페에서 저희가 사연을 받다가 네, 알게 된 건데요. 정치인 양이님께서 글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제목이 신사일주가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국제 레벨의 어떤 사연인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내용이 아주 간단 명료하거든요. 소개해 주시죠. 다음 달에 일본 텐노의 즉위할 나루히토가 신사일주입니다. 제국주의 역사를 부끄러워하는 등 꽤 사람이 온유하고 괜찮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어머니하고 사주가 똑같네. 네, 그럼 성별만 다르고 사주가 똑같네. 지금 대운만 다르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나루히토라는 분을 서치를 좀 했더니 총 평이 대충 이렇습니다. 조용하고 인내심이 있고 예의 바르고 수줍어하는 인물인데 외유내강이라고 그러니까 할 말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이제 배우자분이
그 평민 출신이라고 여성 하더라고요. 마사코였나? 네, 뭐 좀 그래서 기억이 안 나네. 그분이 어떤 걸로 공격을 받는다든지 할 때 네. 전면에 나서서 또 네. 할 말은 또 딱 하고 네, 네. 뭐 엄청 고생했죠 그 부부가 진짜.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나루히토가 뭐 어떤 사람 이제 우리가 사실 그런 별 주목을 안 해가지고 아주 우리는 뭐 아벤지 나벤지 뭐 나비 맛있겠다. 나베로 가시죠. 오늘 저녁 나베로 할까? 아, 나비. 일주일 요즘 나베? 바쁘신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근데 이분이 이 어떤 일본의 제국주의 같은 거에 대해서 일침을 놓기도 하고 몇몇 발언을 했죠. 아베랑은 좀 반대의 길을 가기 전범 가는 느낌으로 뭐 요런 힘은 부분에서도, 없었지만. 예. 네. 그게 이제 이런 게 이런 이제 왕가나 귀족의 사주로 태어나기는 너무 좋은 사주죠. 네. 정도를 걷지 않으실까 네. 하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그렇지만 아무런 영향력은 발휘하기는 진짜. 차라리 아니 그래서 이 어머님도 아까 네. 언뜻 드는 생각이 옛날에 태어났으면 정말 잘 살았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FM이 식재관이 통할 때. FM 그러니까 사길신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구성하고 네, 있는 네. 경우가 네. 과거에는 굉장히 인정받았던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이제 뭐 나루히토인지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왕족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이렇게 말이 좀 통하는 귀족 같은 느낌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석적인 면도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고. 네.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고요. 네, 네. 그런 사주가 같다니. 네, 대운의 흐름만 다르긴 한데 뭐 귀추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추가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록나무 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양력 82년 8월 26일 사시생 네. 여성분이시고요. 네. 임술년 무신월 신사일 개사시입니다. 아토피가 굉장히 심하셔서 입원까지 아이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릴 때 좀 있기는 했는데 수능 이후부터 너무 심해져서 완전 인생이 달라졌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간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서 역시 진로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명식부터 살짝 들여다볼까요? 딱 그러네요. 네. 신살주인데 얼핏 보면 신금이 지지 월지의 신금을 등령해서 이 신금이 힘이 받는 듯한데요. 네. 일시지가 모두 사화입니다. 네. 근데 결정적으로는요. 술토 연지 술토에도 정화가 함정되어 있는 데다가 천간에 무토정인과 개수식신이 합을 하는 네. 무게합을 해서 굉장히 신금을 둘러싸서 갑자기 화국이 네, 용광로 같은. 그러니까 이제 신금이 이제 일종의 약간 녹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운도 지금 다 화운으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또 대운도 화목 네. 목화로 흐르고요. 좀 힘드셨겠네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병호대운에 굉장히 심해졌다고 네. 하시니까요. 뭐 어쨌든 뭐 대운까지 불바다니까. 네. 특히 5화 이때부터 그렇군요. 근데 이 사연 중에 나오는데 어디 사주를 보러 가도 네. 본인한테 피부병이 있다는 거 아무도 모르신대요. 그 사실 우리가 병에 대한 어떤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사주적으로 예측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뭐 그걸 이렇게 딱 맞출 수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이런 느낌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주 전체가 어쨌든 이 사주는 뭐 임수 개수가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조우가 좀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강원 선생님 말씀대로 전체가 좀 약간 좀 불바다 같은 느낌이 정말 확 들거든요. 대운상으로. 그러면 이제 건조하고 조열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예측을 이제 좀 피부가 건조하거나 뭐 이렇게 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금의 문제도 같이 있을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은 될 수 있는데 네. 뭐 당신 아토피지 뭐 이렇게는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예측한다고 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지.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만약에 당신 아토피지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해결 방법이 그렇게 쉬운 건 또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어쨌든 간에 일단 피부 문제가 네. 아니면은 이제 폐질환 문제, 호흡기. 호흡기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뭐 과민성 대장 증상을 비롯한 네. 또 대장의 이제 그 소화 문제, 네. 네.
이런 문제는 좀 굉장히 한번 따져봐야 될 네, 텐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연을 그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장간에조차 나무가 없어 슬픈 신사일주 여성입니다. 가난한 집안 환경과 매일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님 덕분에 일찍 철이 들은 저는 중학생이 되면서 이런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벗어나는 길은 공부뿐이라 생각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 돈이 없어 학원 과외는 꿈도 못 꿨지만 상위권은 계속 유지했고요. 이 무렵 아버지는 지각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셨고 근태가 안 좋으신 강호 아버님. 선생님이신가요? 아니 보통은 아버지가 지각을 자주 하는 경우는 아니 저는 아니 근데 이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계속 예, 초롱남이 웃어서 죄송합니다. 예. 예. 어머니가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참고로 아버지는 무실일주입니다. 아, 강원 선생님은 이 모든 걸 예상하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직장에 취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첫 직장을 가셨잖아요, 공직을. 아, 이거 역대급인데. 그러게요? 아, 자, 이번 직장 제가 처음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출근 시간은 몇 시예요? 예. 그 직업 몇 번 하셨어요? 그랬더니 지켜야 되고. 저희 인사팀장이 굉장히 정말 우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네. 대표님에게는 출근 시간이란 건 없습니다. 야, 좋네요. 대표님이 계신 곳이 집무실입니다. 괜찮아요. 네, 대표님 괜찮은데. 그분은 앞으로 출세기에 야, 튀었어. 제가 볼 때는 뭐 탄탄대로예요. 예. 그분이 뭘 아셨나? 사람을 모실 줄 아는 분이네. 무신일주인 걸 아시는 것 같은데. 역시 인사와 관련된 일을 그러니까요. 하실만 하신 분이에요. 해안이 다르네. 네. 그렇군요. 네. 아, 대표님이 너무- 계신 곳이 집무실입니다. 이야. 이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치? 가시죠. 고등학생이 되었고 이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고3 때도 저는 스트레스가 없었으니까요. 목표를 정해놓고 이루는 그 쾌감이 저에게 큰 만족감을 줬고 그래서 더 정진할 수 있었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19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고 두 분이 이혼한 뒤 어머니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셔서 전 대학생활 내내 등록금 걱정 없이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수능이 끝나고 지병인 아토피가 갑자기 심해졌고 어머니가 용하다고 데려오신 스님이 주신 약을 먹고는 제 아토피는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이날 이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전에는 겪지 못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상처 주는 말들을 들어야 했고 우선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당시 아토피 때문에 3주 정도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의사가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이 정도로 심하면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너무 괜찮아서 신기하다고요. 이때 한 의대생이 아토피로 인해 자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당시 제 상태는 같이 입원한 사람들 말을 빌리자면 얼굴 전체에 화상을 입은 화상 환자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다들 이렇게 심한 아토피 환자는 처음 봤다고 했고요. 굉장히 심했던 네. 것 같아요. 저희는 뭐 본 적 없는. 예. 사실 저도 뭐 제 자세 이제 1년 이제 좀 더 지났지만 네. 부모들 관심사가 그거예요. 혹시라도 아토피가 생길까 봐. 그치. 그럼 뭐 그게 진짜 정말- 답이 없어서. 뭔가 마음이 힘든 대학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듣게 된 민법 강의에 매료돼서 저는 사법고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희망과 목표가 생기자 저는 힘을 얻고 정진했습니다. 하지만 아토피 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생겼고 결국 수술을 받았는데 경과가 안 좋아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당시 사법고시 준비 중에 눈이 멀었지만 결국 합격한 사람의 기사를 보며 희망을 갖고 노력했지만 제 한계는 여기까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사법고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도 어쨌건 그 이제 눈이 멀었는데도 사법고시 준비해서 합격하신 분을 보면서 또 목표의식을 계속 다시 다잡고 약간 계속 이 정진하는 것에 굉장히 행복을 느끼시는 것 같은 예, 느낌입니다. 정신력이 강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결국 포기를 하게 되셨네요. 그렇게 몇 년간 방황을 하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요. 네. 수술한 눈은 아직 적응이 안 됐고 글씨 읽기도 힘들었지만
사시 공부할 때 봤던 책에 비하면 글씨도 훨씬 크고 페이지 수도 적어서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네. 뭔가를 만들어내네요. 그죠? 네. 네. 전 사실 사시 공부 준비하면서 희망과 목표가 생겼을 때 되게 공감 안 됐어요. 왜? 하지만 잠잠했던 아토피가 다시 재발했고 이번엔 전보다 더 심한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월 동안 걸어 다니지도 못했으니까요. 이렇게 몇 년 동안 집에 갇혀 있다시피 하며 30대 초반을 보냈습니다. 공부는 당연히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요. 네, 이때가 아마 의사대운의 네. 뒷부분 아니었나 네. 네. 싶습니다. 그러다 운명의 한의원 선생님을 만나 차차 나아지기 시작. 30대 중반부터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현재 완벽히 낫지는 않았지만 생활하기에는 문제가 없고 사람들도 현재의 절 보고 아토피가 있는 줄 모르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네. 드디어 갑진대운에 들어서 네. 네, 아토피가 좀 진정되는 듯한.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졌고 의욕상실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몸 아픈 것만 신경 썼지 제 정신은 돌보지 않고 계속 채찍질만 했거든요. 예전엔 행동력이 빠르고 뭐든지 미루는 걸 싫어했던 제가 지금은 조금만 신경 써도 머리가 아프고 버겁고 그러다 보니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고 나태하게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의욕상실 상태입니다. 네. 현재는 20대 때 했던 과외를 재작년부터 다시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참고하시라고 저에 관한 보충 설명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아버지. 내가 방문 닫고 공부할 때마다 본인과 얘기 안 하고 공부만 한다며 인간미 없다고 뭐라고 자주 하셨음. 강 선생님 이렇게 하시나요? 저는 우리 자식이 공부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어머니. 잔소리하거나 화내시는 적이 거의 없고 여장부 스타일. 20대까지는 최고의 어머니였지만 아토피가 심해지면서 점점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김. 네, 정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주변에 다 미워 보이고 네. 짜증나 보이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세 번째, 나. 활달하고 적극적이며 자신만만한 성격, 직설적인 말을 잘함. 할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림. 외로움을 잘 느낌.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줄까 했을 때 이혼이라고 말해서 어머니를 놀라게 했고 할 말을 못하시고 참는 성격의 어머니 대신 친가 쪽 사람들한테 할 말을 다 해서 어머니가 통쾌하셨음. 아토피가 심해지면서 많이 예민해지고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자꾸 과거에 집착하는 성격이 생김. 네. 네, 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토피가 심해진 전후가 약간 본인 스스로도 좀 달라진 것 같은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번째, 나의 연애. 아토피가 잠깐 괜찮아졌을 때 소개팅을 했고 그때마다 사귀게 됨. 남자친구들은 다들 너무 착했고 나에게 너무 잘해줘서 그들 덕분에 힘든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음. 그들과 헤어지게 된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몸이 안 좋아져서. 나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힘듦을 겪게 하는 게 싫어서. 그리고 이 상태로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보통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함. 작년에 운동 모임을 갖게 됐는데 거기서 인기가 많아짐. 대시도 몇 번 받고 지금까지도 남자들에게 연락이 자주 오지만 사귈 만한 남자는 없음. 왠지 아시죠? 남자는 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네.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파이팅! 다섯 번째, 친구 관계. 중고등학생 때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친구들은 나를 재밌고 특이한 친구로 생각함. 아토피가 심해져도 그때 그 친구들은 나를 예전과 똑같이 대해줬고 그래서 항상 고마웠음. 대학생이 됐고 아토피가 심했지만 나를 편견 없이 대해준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그중에 신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마다 그래도 안 버렸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만들어준 병인일주 친구 덕분에 잘 버틸 수 있었음. 최근엔 병진일주 친구가 이것저것 많이 도와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음.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주를 보면 제가 아픈 거는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다들 시험에 합격한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보고 싶었어요. 저는 왜 이런 건지. 그러다 궁금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네. 신금일간은 지지에 술토나 신금을 꺼리는 편이라던데 특히 술토나 신금이 연월에 있다면 직장에서 막히기 쉽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갖고 일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일지의 정관인 사화가 월지 신금과 형합되어서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던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러면
정과는 남자도 의미하니까 전 결혼도 힘든 걸까요? 저는 앞으로 공무원 준비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어느 정도 명리학을 공부를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궁금증들이 좀 디테일하게 네. 나왔는데요. 네. 일단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의아했던 것이 네. 병화일간 친구분들과 네. 좋은 이제 교우 관계를 네, 맺으셨다고 하는 게 네. 전 잘 모르지만 좀 의외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병신 합수의 의미 때문인지 네. 병화라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만으로도. 근데 뭐 병신 합수는 안 되죠. 이런 임수가 있어서. 아, 근데 병화는 이분한테 좋을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 임목과 진토가 좋군요. 네. 병인, 네. 병진이 만약에 아래가 뭐 그분이 병호일주였다든지 그러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건 좀 그러니까 많이 힘들겠네요. 특히 이 진이라는 글자가 네. 열기 빼는 데는 직방인 글자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갑진대운 넘어오면서부터 좋아졌던 게 물론 좋은 의사 선생님도 만나셨지만 저는 저 진이라는 글자가 지금 드디어 살리고 이제, 있다라고 봐요. 드디어 열기를 빼는 거죠. 네. 그걸 갖다 이제 완화시키고 이제 이른바 생명수가 되는 네. 개수를. 네. 네. 정말 신금의 개수는 정말 이건 네. 너무 네. 필요 불가한 것인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음에 임목도 인사신 사명이 되지만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사화를 묶을 좀 필요가 있는데 네. 이 사화가 임목에 의해서 묶이게 됩니다. 네. 네. 사명으로.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금이 좀 이렇게 숨을 돌리겠죠. 네. 이제 네. 불바다 속에서. 네. 네. 그래서 병화가 아니라 네. 밑에 있는 글자들의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로 보통 친구와 이제 우리가 궁합을 본다 그러면 네. 일간도 보지만 일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거기가 또 복잡하고 오묘한 부분이 많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지 쪽에 뭔가 관련 있는 형태를 뭐 궁합을 볼 때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또 모르던 제가 봤더니 어떻게 병화랑 친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네, 비밀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럼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일단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 네. 명식에 이제 사실은 용신을 좀 잘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볼 때 이 명식 용신은 임수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개수가 용신이 되면 더 좋은데, 이게 예, 합을 예, 이 개수는 무게합을 해서, 무게합이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 무게합이 언제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46세 또 개수가 와도 네. 좀 46세 되면 개수가 또 오는데 네. 네. 좀 참 걸리게 돼요. 또 다시 무게합화가 되니까 갑질에서 이제 좀 숨 돌리고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서 달려가야 되는데 네. 또 이 개수가 이 신금의 생명수가 되는 개수가 신금을 위하기는 커녕 네. 다시 또 무게합화를 해서 또 이제 아주 불바다를 또 만들게 되거든요. 이 고비를 넘기는 것이 저는 사실 오히려 앞에서 온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화의 기운이 아니고 그 배신한 화의 네. 배신 때리고 간 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네. 상처가 더 클 수 있죠. 자 그래, 쟤는 어차피 쟤는 저럴 애였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아닌데, 제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브루투스나 맞아. 결과의 형상은 똑같은데 타격은 거의 이제 뭐 2배, 4배, 6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분이 지금 한숨 돌릴 시기는 분명한 것 같거든요. 갑진대운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운이 일단 지나가고 한숨 돌릴 이 시기에 이분이 한 질문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이루시기를 저는 권장을 해드려요. 특히 이제 연도들도 제가 볼 땐 괜찮거든요. 세운들이 예,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이런 연도의 운들도 다 괜찮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저는 일단 그러니까 이 시기에 좀 보고 자기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거를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신금일가는 지지에 술토나 신금을 끓인다라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네, 신금이 잘 쓸릴 수도 있고요. 술토도 또 굉장히 귀하게 쓸 때도 있죠. 왜냐하면 술토 안에는 신금이 또 암장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옛날에 이제 이 급제를 워낙 이렇게 그 흉악하게 본 네. 사흉신으로 흉악하게 보는 어떤 그런 그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이런 식의 일방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뭐 제대로 된 직장도 가지거나 그런데 원인이 크게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급제가 상관 그 연월주에 이제 월지의 급제가 상관으로 이렇게 쫙 펼쳐나가는 모양이 마치 아주 그 강력한 웅장한 힘을 가진 산수화의 붓것을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이 자체가 금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이렇게 꼽힐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 금수가 이게 이제 16, 26에 완전히 불바다 속에서 사실 이렇게 꼽히지 못한 것뿐이에요. 네. 대우는 지나가지만 원국은 평생 자기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록나무님도 나무님이 뭐 결코 슬퍼하거나 노할 필요는 없다. 이건 내 거다. 이 신금과 인수는. 그래서 그 제가 아까 식신계수를 용신으로 쓰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히 연간에 뜬 상관은 한두 번의 좌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재수생들이 많고 그렇긴 한데 뭐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셨는데 충분히 깽갑은 내셨고 그래서 그 이 갑진대원의 이제 그 공무원에 도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과연 이제 이 관인이 이런 이제 그 상관이 용신인 사람에게 관과 인은 주로 이제 기구신에 해당하는데 그렇게 바람직한 공무원으로서 딱히 바람직한 어떤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분이 갑자기 카바코시의 매력을 느껴서 민법에 특히 민법에 이제 느껴서 사고시를 준비하면서부터 더욱 그 아토피가 더 어떤 관을 취하기 위해서 이분이 관이 이분이 이야기하는 불이거든요. 그렇죠. 얻으면 더 날 수 있다. 그게 우연히 결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기적이기도 했지만 어쨌건 본인이 취하려고 했던 기운이 저는 오히려 이 상관을 쓰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언론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유통 유통이라든지 이런 오히려 교육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말을 하는 것 타자와 말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교섭하는 어떤 내가 권력을 가져서 타자와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혹은 권력의 질산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감각과 이성의 언어를 통해서 타자와의 관계를 맺는 직업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 저도 이제 그 아까 관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때 이제 어쨌든 이 사주는 화 대운하고 저 화가 다 문제가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관에 대한 어떤 관념이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관 그러면 저는 고시 정도를 항상 얘기를 하는 걸 진짜 고위공직자라고 표현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뭐 공인중개사를 땄다든지 어떤 국가에서 하는 시험을 다 관운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본 것도 관운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게 관이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관이라는 건 내가 그것을 취득한 후에 권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통상적으로 크거든요. 권력지향적인 면이 있는 거죠.
나머지는 일종의 좀 허가 같은 개념이죠. 뭐 그래 넌 그렇게 하고 먹고 살아라라는 약간 허가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어떤 자격증 같은 경우를 약간 재운으로 좀 바라보는 관점을 저는 많이 그럴 수도 가지거든요. 있겠네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니까. 예, 예, 예. 근데 관은 들어가자마자 권력이에요. 예. 그래서 뭐 사법고시라든지 뭐 검사가 됐다든지 뭐 이런 식은 진짜 관인데 네. 그냥 일반적인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행정 업무라든지 약간 이런 어떤 부분은 사실 권력하고는 좀 거리가 약간 그렇죠. 좀 있는 거거든요. 직업에. 그래서 이분이 지금 고시를 본다 그러면 저도 사실 약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국가가 허락해준 자격증을 뭔가를 취득해서 아니면 일정 부분을 이제 뭐 약간 봉사하는 어떤 느낌의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괜찮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민원 처리 뭐 이런 쪽. 네, 약간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릴 수 있거나 뭐 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어쨌든 뭔가를 하기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하기에 결혼이든 뭐든 좀 최적화된 시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36세부터 네. 45세 사이. 21세, 네. 21년. 네. 근데 어쨌건 이분이 무죄사주이기도 하고, 네, 네. 완벽한 무죄. 예, 지금 그 상관이 되게 그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수와 목의 네. 기운들을 좀 끌어다 쓰는 일 쪽으로 네. 예, 뭔가 생각하시는 게 네.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네. 조금만 더 정보가 있었다면 네.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길을 네. 도모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어쨌든 갑진대운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에 네네. 이 시기에 뭐 의도했던 어떤 일들이라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을 일단 적극적으로 저는 추진하는 것을 보내드려요. 본인이 이렇게 네. 계속 생각이 나는 것들은 본능적으로 그렇죠. 좋은 거일 네. 수 있으니 네, 네. 그렇군요. 뭐 교육적인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시험을 봐서 네. 자격증을 좀 취득하거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다시 사법고시는 이제 안 가는 걸로 네. 예, 그것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되게 굉장히 힘든 그 시기를 지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또 다시 예, 뭔가를 도모하시면서 방법적으로 어떤 게 더 좋을지 공부를 하시고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 늘 그 긍정의 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앞에 사연이랑 다르게 뒤에 질문을 하실 때는 그 명략을 좀 공부하시면서 왜 안 좋은 속설 같은 거 있죠. 네. 본인의 명식에서 이거 이래서 안 좋구나. 네. 이래서 안 좋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네. 부정적인 면만 보시고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 이분이 그 되게 긍정적인 힘이 네. 되게 세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다시 좀 네. 본인 스스로 되새기셔서 그런 쪽으로 좀 명략 공부하실 때도 그랬으면 좋겠고 네, 네. 앞으로 일을 도모하시는데도 예전처럼 긍정적으로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초록나무님 역시 저기 재성이 없어 놓으니까 네. 예, 저도 요즘에 녹색을 병적으로 병적으로 계속 지금도 녹색 스레빠를 이 녹음실에 많은 스레빠들 중에 녹색 스레빠를 골라서 신었거든요. 네. 예, 좀 그런 게 있는데 저랑 그리고 비슷하시네요. 스웨터 녹색 스웨터 같은데. 그럼요. 예, 이렇게 찌찌뽕이네요. 네, 이렇게 세 번째 추가 사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에겐 그 방송 후기란 게 있거든요. 네. 예, 초록나무님께서도 혹시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이후에 이런 걸로 또 어떻게 하시게 됐다랄지 네. 이런 이야기 들려주시면 반가울 것 같습니다. 네. 친구야 힘내. 친구 먹었어? 저도 왠지 좀 약간 친근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네. 예, 신사일주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신사일주 마지막 시간에도 이어지는 추가 사연 기대해 주시고요. 신사일주 연애공략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고 드린 대로 신사일주 다음 다룰 일주는 개사입니다. 개사. 네. 예, 사화 정말 자주 다루고 있는데요. 네. 이 방송에 올라간 날쯤 되면 이제 개사일주 사연이 마감 직전 혹은 후일 텐데 예, 어떤 사연들을 보내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예, 그럼 저희는 일단 신사일주 마지막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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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